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11월 장의 시작,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드디어 이 10월의 마지막 주 슈퍼위크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4%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선방해줬는데 에이펙 영향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좋았었는데 이런 면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5.2% 코스피가 올랐고 지금 지난주에도 4.2%가 올랐으니까 뭐 대부분 이제 신규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2주 만에 뭐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는 장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주식이 참 쉽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증권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때 탄력이 붙으면 잘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있다가 뭐 금방 또 하락하는 한순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이제 긴장의 끈을 좀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코스피가 4.2% 상승했는데 사실 일본이 제일 좋았고 글로벌 2위 수익률을 이제 코스피가 기록한 거고 또 글로벌 4위를 이제 나스닥 다음으로 코스닥도 한 1.9% 상승하면서 좋았다.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사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낮았는데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를 넘어섰지만 이것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줬고 국제권 소폭 하나만 모셨다. 지난주 뭐 주요 이슈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지만 이어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 아니고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뭐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매파적 반응으로 지수가 오히려 좀 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양호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승은 결국 실적 시즌이 좀 좌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적으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정 체결 소식이라든지 뭐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승인 소식. 그다음에 뭐 AI 투자 진행, 또 GPU 관련된 뭐 확보 소식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업, 또 반도체, AI 관련 강세되면서 지수 4,100선을 안착을 견인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말에 4,000선을 가냐 마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00선 안착이라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11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이 한 가지 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외인이 벌써 2주 연속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좀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좀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외인들이 돌아와 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 이제 코스피에서 지금 2주 연속 순매도 왔는데 반대로 또 보면 코스닥은 또 대량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코스피가 3,460억 순매도, 코스닥은 이제 5,020억 순매수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주로 보시면 한 6개월을 좀 7개월로 놓고 보시면 그때 이제 샀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순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사지 못했던 기관이라든지 개인은 이제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이 팔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시는 거 나는 뭐 단기 매매를 해서 충분히 이 손절이라든지 이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아직은 뭐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수급으로 돌아와서 업종별로 보고 외국인이 화학, 유통, 전기가스, 보험업 순매수였는데 특히 화학과 보험업은 2주 연속 순매수인데요. 그 안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순매수가 좀 특징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2차 전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원 순매수해서 1위 기록했고요. 2,500억 매수한 카카오 2등, 2,200억 순매수한 하이브가 3위 기록했고 순매도력은 이제 2조 6천억 원 순매도한 SK하이닉스 그리고 3천억 순매도한 하나오션, 2,200억 순매도한 현대차가 있었다라고 보십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차익 실현해서 모습은 났지만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것을 코스피에서 추가 매수적으로 좀 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별 수급 상황을 좀 더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블록딜 영향도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죠. 이게 좀 상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엇갈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시장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거 제가 봤을 땐 치킨 회동, 정말 저도 보면서 네.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국내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업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다 사실 젠슨황 CEO 때문에 부각이 된 거거든요. 뭐 업종별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뭐 경주 에이펙 회담 이전부터 10월 증시는 아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기대감으로 네. 이것이 원동력에서 증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맞아 떨어졌고 또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 보통 이제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그쵸.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됐는데요. 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전반적인 관세가 좀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졌고 또 이제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수준, 의약품 최애국 대우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특히 자동차 업적의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미 FTA 때처럼 일본보다 한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도 늦게나마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미국이 수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조선 협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확인되거나 또 협력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공개될 때마다 조선업은 이것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야 될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CEO 서밋에 참가한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가 뭐 최신 GPU 26만 주를 이제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한 HBM 조달 추진도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AI 관련주들이 뭐 사실 상반기에 강하다가 지금은 아까 추진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에이펙 관련된 재료가 모두 다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필요한 과정 사이에서 주가는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때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또 26만 개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랙일 칩을 공급을 한다는 점이 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11월 전체로 보더라도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좀 강세장 흐름을 보여왔던 그런 11월이죠. 거기다가 우리 증시는 이런 엔비디아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연말 11월 긍정적인 전망 그대로 유지해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하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10월, 9월 이제 이 양 두 달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던 점이 네.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서 보시면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위주로 한 대형주였는데요. 특히 초대형주가 상당히
시가 뭐 지수를 항상 견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으로의 관심이 전환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11월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먼저 11월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 사실 뭐 FOMC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 대비로는 상당히 좀 밋밋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27일에 이제 한국 금통위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이벤트보다는 실적이 지금 아직 실적 시기인 관계로 좀 더 관심을 주고 개별 종목 위주의 어떤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좀 주목을 네.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사실 코스피는 71.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32.8% 상승했는데 상당히 좀 갭이 있습니다. 근데 1997년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 개수는 0.82로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올해 유독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평균 회귀 법칙이 11월 또는 12월까지 뭐 해서 나타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유독 강한 원인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실적 예상치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지수 관련성 높은 반도체 대형주로 좀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코스피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뭐 원화 베이스로 코스피는 전고점은 훌쩍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달러 환산 코스피는 2021년 고점에 아직은 이제 근접한 상황이지 그거 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2021년도 환원을 보시면 1,09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1,430원대니까 아마 그 정도 차이로 감안한다면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달러 베이스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그러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지난 9월, 9월과 10월처럼 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것이 11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4분기가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라든지 지주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시장 흐름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달려온 코스피가 추가 상승에 위해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수 구간에서는 언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뭐 코스닥 상대적 우위, 또 초대형주보다는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에 관심,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일정 수준 대리점 등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업종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인터넷 업종과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규 관심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 수혜주와 곧 다가올 1월에서의 그 1월 효과가 클 수 있는 성장주라면서 지금부터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마지막에 말씀 주신 이 인터넷이랑 제약바이오 그동안 하도 좀 빛을 못 본 만큼 전 연말에 다시 한번 좀 빛을 받아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각각 좀 관심 종목, 눈길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뭐 큰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먼저 인터넷 업종에서는 현재 시총 42조 원 수준 네이버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올해 36% 상승했는데요. 요거를 좀 세분해서 보면 상반기에 32% 상승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가 네. 추가로 이제 3% 상승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소식 외에도 향후 네이버 주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두나무 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뭐 구체적인 합병 비율과 일정 등이 나온 것은 없지만 네. 결국 인수 이후에 연결 기준 이익 또는 지분법 수익이 되든 간에 네이버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과 기존 엠페이 핀테크 사업의 암호화폐 부분에서 의 1위 사업자로 등극할 수 있는 성장 동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 본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전평가를 받았던 것이 네이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은 기간 외국인 수급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수급 개선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긴 있어서 일단은 기본 물량을 좀 확보한 이후에 수급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세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했는데 수급은 사실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삼성전자도 사실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큰 게 매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수급상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알테오젠이 보유한 것이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것이 투약 편의성 개선은 물론 IRA 약가 협상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 시뮬러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특허를 좀에 대한 상대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적 우수성과 차별성을 기반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존 기술 수출한 물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뭐 세계 제약사들과 이것을 기술 이전했는데 로열티가 2028년에는 무려 1조 원 이상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밸류의 수준을 이런 것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뭐 예상된다는 점과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어떤 패시브 수급에서 상당히 개선 요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연말에는 인터넷과 또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쏟아볼 거고요. 또 이어서 네이버와 알테오젠이 그 중심에 가장 크게 좀 눈길을 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